네, 오늘 화요일 3곡 소식은 우리 최동석 이사님이 전해주시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는데. 천둥 치고. 네. 네네. 번개불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헤드폰을 끼고 있는데도 다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좀 비가 그쳤나요? 모르겠어요. 밖에 안 보여요? 네. 급하게 올라오시느라 또 이렇게 못 봤습니다. 못 보셨구나. 비는 오는 것 같은데요? 창문에 열어놨더니 비가 많이 이렇게 들이쳤어요. 창문 얼른 닫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간단하게 자원봉사 해주신 분들 소식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내일부터 있잖아요. 네네. 그 기자 공개 채용하는 분들 면접을 마지막에 이제 치러야 되는데 그 면접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네, 그럼 먼저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 또 재능 기부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볼까요? 예, 그 인천에 사시는 로로비비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김학진 조합원께서 사랑파를 쏘다라는 청소년 소설을 쓰신 작가이기도 한데 네. 이제 책을 직접 한 200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본인 소설이죠.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이 책을 좀 선물로 보낼 수 있도록 네.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보내오셨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직접 합정동 사옥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요. 이전에 소개를 했었나요? 네, 김재원 간사가 책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소개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책을 보내오신 분들이 요즘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닉네임을 껌보기로 쓰시는 정광섭 조합원. 네, 목소리가 아주 성우 같으시던데. 네. 그 연세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근식 교수님을 포함하는 그 지인들로부터 또 책을 몇 권씩 받으시고. 네. 또 직접 소장하고 계시던 우리 정광섭 조합원이 직접 소장하고 계시던 60여 권의 책을 하고 해서 108권의 책을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인문사회과학 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게시판에도 김재현 간사가 올려주시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문학 도서관을 꾸릴 텐데요. 네. 그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좋은 책들이 집에 있다거나 할 때 네.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우리가 국민 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TV 인문학 도서관.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전부 자본주의적 경제 시스템에 매몰돼 있어서 네. 인문학적인 사유가 잘 이렇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문학 도서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가 없어서 그걸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조합원들이 마음껏 인문학적인 사유의 세계에 빠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도서관을 꾸미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어제는 하모니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네. 정금전 조합원이 온 가족이 아들과 딸, 부인 그래서 4인 가족이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충북 보은에서 돈가스 전문점을 운영하시는데 식재료와 식기를 다 가지고 오셔서 네. 돈가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확실히 그 전문가의 손길이 닿으면 맛이 확 달라지죠. 네. 그래서 저는 어제 갈릭 치즈 돈가스를 먹었거든요. 네. 그게 아주 맛있었습니다. 저도 먹었어요. 그렇죠. 네. 어제 점심은 우리 임직원들 모두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정금전 조합원이 자녀들만 데리고 온 줄 알았어요. 그 다른 대학 졸업반이라고 그랬는데 네. 아주 어린 애 같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큰 딸은 또 지금 뭘 하냐고 물었더니 네. 그 큰 딸이 아니고 부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딸 둘하고 아들을 이제 데리고 오신 줄 알았죠. 그래서 정금전 조합원도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그 부인은 훨씬 더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렇게 자주 찾아주시고 재능 기부도 해주시고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 선발 채용과 관련된 면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기자 공채에는 80명이 지원해서 또 서류 전형에서 8명이 합격했고 8명 중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실무 테스트를 4명이 합격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러면은 4명이 면접 절차가 남아 있는데 네. 뭐 면접은 어떻게 또 얼마나 네. 긴 시간 이루어지는지. 네. 그래서 면접은 일반적으로 면접한다 그러면 뭐 쓱 가서 인상이나 보고 그 길어야 10분 뭐 아주 길면 30분 정도 지원자의 인상착의나 살펴보는 그런 수준에서 면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접으로는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원자가 면접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수준의 면접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면접을 하죠. 그럼 면접에선 주로 뭘 물어보시나요? 그래서 이 좋은 질문인데요. 그 모든 인간은 과거의 행동을 미래에도 재현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알고 싶으면 과거에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과거의 행동만 보면 미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면접관이 질문할 때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은 멍청한 질문이에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거는 멍청한 질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에서는 지원자들이 다 사회적으로 옳은 답을 하겠지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과 대답은 쓸데없는 게 돼요. 그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뭐냐?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의 무엇을 알고 싶은지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죠. 그럼 최 이사님께서는 지원자들에게서 알고 싶은 게 뭐세요? 또 좋은 질문이네요. 네. 내가 뭘 알고 싶으냐. 우리 기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네. 도대체 저 사람한테 뭘 알고 싶어서 무슨 질문을 할까. 이게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창의적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개방적인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영재성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걸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 정직성, 성실성, 창의성, 개방성, 영재성 등은 우리 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갖추지 못하면 네. 임직원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직무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일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협동조합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아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자본시장의 토대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다른 주식회사들과도 협동조합은 경쟁할 경쟁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내부에서도 서로 경쟁하지만 그래서 상사가 부하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긴 해요. 그런 회사들은 희귀해서 이제 방송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유명해지는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쟁적인 시장 상황에서 주식회사와 경쟁하려면 협동조합 내부에서도 서로 협력함으로써 내부적인 효율성을 발휘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됩니다. 협동조합이 생산성이 아주 높은 조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일당백의 인재들을 선발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당백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면접을 통해서 저는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은 정직성, 성실성, 창의성, 개방성, 또 영재성이라고 하셨죠? 네. 그것들을 면접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신데. 그렇죠. 과연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과 같은 그런 엄밀한 정확성은 사회현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죠. 그냥 확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면접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면접을 통해서 네. 지원자들의 역량을 알 수 있는 길을 그런 방법, 수단 또는 그런 스킬들을 심리학자들과 경영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해 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 예측력이 높은 것이 행동사건 면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ehavioral Event Interview라는 건데 BEI라고 줄여서 말해요. 그 BEI 기법은 역량평가 결과에서 가장 높은 예측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그래서 이런 인터뷰 기법을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피면접자도 그렇고 면접자도 그렇고. 네.
인터뷰어든 인터뷰이든 이런 BI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네. 과거에 부정직했던 경험이 있다면 물론 이제 부정직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해요. 아주 큰 부정직이 있고 작은 부정직이 있는데 크게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던 사람 예를 들어보면 우리 역사 속에서 금방 알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인물들은 아주 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부정직한 일들을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런 큰 부정직을 저지르기 이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렇게 그걸 팔로우업을 해보면 네. 그 사람들이 생애 동안 끊임없이 부정직한 행동을 해왔어요. 이승만도 그랬고 박정희도 그랬고 뭡니까 전두환도 그랬고 네. 다 그래왔거든요. 지금 허태열 씨 같은 경우 한번 보자고. 허태열 씨 대통령 전임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 후임으로 이제 김기춘 씨가 이제 임명됐어요. 이게 뉴스에 보면. 허태열 씨는 박사학위 논문을 완전히 복사해서 받은 사람이고 자신이 그것을 그렇게 했다고 시인했어요. 근데 그게 왜 잘못이냐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지 모르는 거야. 아주 부정직한 사람들이죠. 그 김기춘 씨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주 부정직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혀 정직성 측면에서 보면 높은 점수를 절대로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청와대에 앉아서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 정직과 부정직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 TV에 기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부정직성이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자기 옆에 두고 있는 박근혜는 정말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우울한 이제 시기가 얼마간 있겠죠. 과거의 행동을 보면 미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과거의 행동은 미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인사 전문가들은 항상 과거의 중요한 사건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집요하게 알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면접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보통 한 2시간 이상 걸리죠. 네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현재의 행동 거지를 보면 과거에 그가 어떤 행동을 했을지를 대강 짐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봐요. 국정원 사태가 완벽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네. 그것을 어떻게든지 거짓말로 뒤집어 씌우고 물타기 하고 그런 행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행동을 보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현 대통령이 과거에 정수장학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해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면접을 앞두고 있는 4명의 지원자들이 앞으로 이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또 면접에 참고도 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국민TV에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부터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과거의 행적이 참 중요하니까요. 아니 내가 준비한 건 반도 안 됐는데 벌써 끝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이사님. 오늘 일단 맞춰야 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렇게 은근히 좀 마치겠다는 멘트를 드렸더니 벌써 알아채셨네요. 제가 우리 김희주 아나운서의 속셈을 이제 다 파악했어요. 어느 정도. 이거 벌써 이거 그 정직성, 창의성, 성실성, 네. 또 영재성까지 제가 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네요. 또 이런 때는 다음 주로 미루는. 그렇죠. 네. 그럼 내일부터 이런 기법을 인터뷰하는 써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인터뷰하는 4명의 우리 지원자들 인터뷰에 아무쪼록 그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 역시도 행운이 있기를 바라면서 설레는 여자 드림걸 김희주는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나 엄마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메모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제6차 범국민대회 소식입니다.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이번 촛불 집회는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는다는 목표로 10만 대회를 준비합니다. 8월 10일 토요일 저녁 7시 서울 광장으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1회 서울시민영화제가 8월 16일 금요일부터 8월 30일까지 열립니다. 시민들이 보다 새롭고 편안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상영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시작된 문화공헌을 위한 이번 영화제는 매일 밤 8시 30분에 시작됩니다. 한강 둔치, 여의도 문화광장, 청계광장 등에서 열리는 영화제에 총 45편의 영화가 준비됐습니다. 상영 정보는 www.cineseoul.org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벙커원과 한겨레 출판이 함께하는 특별한 나의 강의, 나의 꿈 사용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총 5번으로 이뤄지는 이번 강의는 7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7시 20분 벙커원에서 진행됩니다. 내 안에 무의식 들여다보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만나기 등의 주제로 마련된 이 강의는 선녀는 왜 나무꾼을 떠났을까의 저자 고혜경이 맡았습니다. 8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3771-0149나 sjs@imi.or.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이큐 협동조합 연구소에서 윤리적 소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윤리적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논문 분야와 자유 분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모전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아이큐 협동조합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 4차례 방송되는 라디오 메모에 공지나 행사 안내를 하실 기관이나 단체는 행사 열흘 전 국민TV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radiomemo2013@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메모를 마칩니다.